우리 시험장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이 시험장에 가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로 대신했냐면 그 아까 C드라이브에 깔려있는 ITQ 수험자용이라는 파일 있잖아요. 이거로 대신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얘를 실행해 보시면 요런 창이 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요런 창이 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수험자용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입력하세요 이런 거를 돼 있는데, 수험번호 아직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 오늘 가져왔어요. 수험표는 가져왔으니까 좀 이따 제가 나눠 드릴 텐데, 요 수험번호 쓰는 안에다 자기 수험번호를 쓰는데, 수험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1, 2, 3, 4, 5, 6, 7, 8이라고 쓰고, 수험번호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쓰시면 되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2003 이하, 2007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년에는 다 2007으로만 보니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2007 이상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확인 누르면 수험번호 암흑에 이름 입력하는 난도 있죠. 거기 이름 입력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수험표를 수험자 이름이 저는 이제 이정민이니까 이정민이라고 쓸 테고, 수험번호가 8888-9999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시험 보는 거니까 아래 한글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정상 맞습니까? 라고 해서 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뜬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뭐 버전 얘기가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자, 이때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실행하면 되고, 엑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엑셀 시험 실행하시면 되고, 우리는 한글 2010 시험 보니까 한글 2010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저장을 하라 그래요. 무조건 저장시켜요. 그러면 내문서 안에 ITQ라는 폴더 안에 자기 수험번호, 저는 8888-999라고 했으니까 빼기 이름, 제 이름을 쓸 거고요. 그렇게 저장을 시켜요. 저장을 시키고 나면은 전송을 한번 시키라고 합니다. 감독관님이. 그러면 답안 전송을 했을 때 전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송할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때 답안 파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수험번호 이름이 잘못 썼다든지 다른 곳에 저장하면 없다라고 나올 거고, 있다라고 나오면 제대로 정확하게 한 거고, 전송을 성공했다고 하면 제대로 갔다는 뜻이겠죠. 요 과정까지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확인 누르고 요렇게 실제로는 요 창도 확인이 안 나와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딱 이 상태에서 하얗게 변해 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감독관이 수험표 가지고 신적성 확인해야 되고요. 요거는 시험 보면서 확인도 가능하니까 먼저 문제지 나눠드리죠. 문제지가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A4 용지가 아니라 A3 용지로 좌우에 앞뒤로 인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접어서 보시던 뭐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4페이지 양면으로 2장을 드렸잖아요. 그게 양면 1장으로 나오는 거죠. A3 용지로. 자, 이 상태에서 감독관이 이제 검사를 해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공인자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준비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라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9시 1교시 시험 보내시는 분들은 한 55분쯤 50분에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10시 30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10시 30분이니까 20분쯤에 10분 전쯤에 이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정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가 계셔야 돼요. 9시 시험 본다고 해서 9시에 도착하시면 안 돼요. 한 2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입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 볼게요 라고 하면 이때 화면이 바뀌어요. 다시 원래 화면으로 탁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잽싸게 여러분이 하시는 거는 한글 2010 실행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파일에 가서 저장, 어디에다가 내 문서 안에 있는 ITQ란 폴더 안에다가, 이 폴더 안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 수건번호 빼기 각자 이름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에 자기 수건번호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똑같이 써야 되고, 자 보세요. 답안 전송을 눌렀을 때 전송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있다고 돼 있네요. 있다고. 전송을 누르면 전송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성공했습니다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작업을 다시 안 하고 다시 한번 전송을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답안 전송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걸 지금 전송한다는 뜻이죠. 그럼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고 문제번호 세팅할 거 아닙니까? 막 쓰고 나서 또 저장하겠죠. 저장하고 이제 전송을 누르면 이때는 또 아까 거랑 다른 게 전송되는 거잖아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전송한 거고요. 그러면 감독한 컴퓨터에는 이정민이라는 수검자가 몇 번 전송했는지가 다 떠요. 그래서 감독관이 여러분을 다니면서, 시험 보시는 분들 다니면서 어떤 분은 전송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알고 안 하는 건지 확인을 하러 다녀요. 그래서 답안 전송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아,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지만 답안 전송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면 도와줘야 되거든. 그 사람을 직접 감독관이 컴퓨터를 클릭할 수는 없으니까 요령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감독관이 도와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요령 다 알려드렸는데 이 과정이 시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답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까지는 얘기를 해줘요.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해 주시고 전송해 주세요 라고 감독관이 얘기를 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던 거 멈추고 저장하고 전송해 줘야 돼요. 그게 이래저래 1분 걸려요. 그러면 60분이 다 초과되고 나면 화면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만져요. 그때 하얀 화면을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시 화면이 열리긴 열려요. 1분을 더 줘요. 그때 저장하고 전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시험은 59분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하고 전송하는 거를 처음에 10분 지났어요. 저장 전송해 주세요. 20분 지났어요. 저장 전송해 주세요 하면 그때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20분 지나고 나면 자기 패턴이 있어가지고 저장하세요. 전송하면 안 들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음 문제 풀 때 저장 전송하고 또 다른 문제 풀고 저장 전송하고 자기 습관 패턴대로 나가셔야 돼. 그때는 파워포인트는 마찬가지고 다 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이 약 한 4, 5분 경과됐지만 P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시험 보실 때는 마지막 페이지부터 입력하셔도 되고, 그러나 요거 여러분 도형 그리는 거 하기 전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글자 있잖아요. 글자 한번 써주시고 앞에다가 클릭해 놓고 책갈피 넣어주시는 건 기억나시죠? 그 책갈피를 한번 넣어주고 나야 도형 그릴 때 하시면 돼요. 무작정 하지 마시고.
각주? 네. 네. 앞에 그 모양을 각주 기호. 기호도 같이 있네요. 글자 크기 다 똑같은 식으로 가야 돼요. 기호까지. 기호만 작아지면 흉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스마트 물관리 그 도형 그리는데 보면 큰 도형에 색깔이 없어 보이는데 색깔 다 있는 거예요. 아무 색깔이나 칠하시면 되고 지정된 색깔이 아니면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서식에 가서 수준을 다 이제 올리면 컨트롤 1번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돼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얘가 깨지는 거예요. 서식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줄간격을 180으로 맞추자 하는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없잖아요. 우리 문제지는 뭐예요? 대문자 A, B, C, D, 로마 숫자 1, 2, 3, 4, 로마 소문자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요. 없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로 오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1수준이라 그랬죠. 이게 1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지에 1수준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대문자 A 점, B 점, C 점 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괄호 이제 꺽쇠 1에 점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뭐뭐점 뭐뭐점인데 1점, 2점, 3점이 아니라 A점, B점, C점이잖아요. 이걸 A, B, C로 바꾸시면 되고, 만약 이거를 괄호로 닫으면 A 가로, B 가로, C 가로가 되는 거고, 점을 찍으면 A점, B점, C점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리고 20의 오른쪽이죠. 이거는 아실 테니까, 이건 오른쪽 하는 건 아실 테고. 만약에 걔가요 A의 양쪽 가로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 가로를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면 대괄호 A, 대괄호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점, B점, C점은 요거로 찾는 거고, A, B, C는 여기서 찾는 거고, 점이 붙느냐 괄호가 붙느냐는 거는 뒤에다가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수준에서는 로마 숫자 1, 2, 3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숫자 1, 2, 3이고 걔도 점이 있죠. 로마 숫자 1점, 2점, 3점 들어가 있잖아요. 대신에 얘가 30의 오른쪽만 가면 되죠. 오른쪽 이렇게.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고 요 두 줄은 수준을 내리고 요거는 수준을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고 안 되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를 못했다. 지금 보니까는 28초 남았어요. 저는요 28초 남았는데 모르고 얘를 까먹었어. 안 했어.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도 못하고 전송도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낭패잖아요. 1분 남으면 어떻게 해라? 하던 거 멈추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렇게 해야 2초 남겨놓고 끝났어.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가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 남겨놓으면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꼭 저장하고 전송하고 끝내버려야 돼.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야 뭐 지금 연습이니까. 여러분 이 그림 집어넣으면 여기 끝에 맞아요? 글자? 이 밑에 문단도 글자가 맞아요? 저는 오른쪽도 안 맞는데 여기 끝에? 이 밑에 문단도? 그래서 아까 막 찾아본 거예요. 이게 왜 안 맞을까? 글자가 틀렸나? 근데 이거는 뭐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이거는요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얘를 놓고요, 안 맞으면 키보드로 이렇게 옮기세요. 이렇게. 얘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키보드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좌우로 막 틀어지면서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예. 마지막에 이게 쪽번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쪽번호가 줄표가 없죠? 동글뱅이 1만 들어가지 이렇게 작대기가 좌우로 들어가서 들어간 동글뱅이 1이 아니에요. 틀리신 분 있으세요? 예,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는 백날 못 고쳐요. 이 상태에서는요. 보기 조판보를 꼭 보셔야 돼. 그때는 조판보를 보시면 이 글자가 들어있는 이 쪽번호가 들어간 페이지 앞자리에 자동으로 쪽번호 위치가 들어가요. 이게 조판보를 안 보면 몰라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쪽번호를 넣었을 때 이만큼에다 글자 쓰다가 쪽번호를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쪽번호는 조판보를 눌러보면 그 페이지의 제일 앞자리로 가요. 이 쪽번호 위치라는 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쪽번호가 이제 편집이 들어가요. 이렇게 줄표가 들어가 있던 애를 어떻게 해라? 줄표를 빼야 돼요. 그리고 넣기를 하면 그때는 이상 없이 쪽번호에 줄표가 빠지는 거예요. 그냥은 편집이 안 돼요. 조판보를 꼭 보셔야만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조판보. 그리고 작업할 때는 조판보를 보시면서 작업하면 어려우니까 조판보를 빼고 해제하고 작업하시고, 답을 저장하고 전송할 때는 조판보에 상관없이 전송해도 상관없어요. 상대편이 조판보를 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틀린 부분은 천상 뭐 방법이 없죠. 대각선에 가서 한 줄로 기본 한 줄은 0.12mm입니다. 0.12mm. 근데 아까 요거 제가 두 줄로 대각선 그렸잖아요. 그러면 감점은 돼요. 점수를 다 주진 않겠지. 일부는 빼겠지.